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맹 한국사 강사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수능 시험을 보기에 바로 이제 직전의 공식적인 시험이죠.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자신의 우리 현역 고3 학생들이 실력을 또 한번 점검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좀 공식적인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10월 12일 날 치러진 이 고3 학력평가 여러분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어랑 영어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난이도 있는 문항이 안 나와서 좀 쉬웠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한국사는 좀 당황했을 겁니다. 좀 난이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보고 1등급 나온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자신이 공부했던 것보다 점수가 좀 많이 나와서 또 굉장히 가뿐한 마음으로 한국사를 준비하셨을 텐데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내 점수가 이렇게 좀 등락이 심해가지고 좀 불안해하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좀 마음으로 한국사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총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항 하나하나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요번에 이제 10월 12일 학력평가 고3 문항의 특징을 제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이제 수능 한국사는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출제되는 순서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고 좀 패턴화되어 있는 편이라 몇 번 문항에서 어떤 문항이 출제될 것까지 사실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학력평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순서 배열부터가 여러분들 좀 당황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5번 문항부터 이제 3.1 만세운동 일제강점기 문항이 등장을 하고 또 조선 후기사 경제사 파트가 저 뒤에 13번에 가서 갑자기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진짜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테스트하지 이런 어떤 트릭의 요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국사의 경우. 그래서 시대 순으로다가 쭉 이렇게 배치하는 식의 이제 문항 배열이 보여지는데 이런 이제 순서 배열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딱 시험지를 받았을 때 우리 현역 학생들 좀 당황했을 겁니다. 좀 난이도 있게 느껴졌을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근대사하고 근현대사 모두가 자료 제시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이런 추세였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추세였는데 더 많아진 걸 좀 볼 수가 있었어요. 자료가 좀 많이 등장했다는 거. 그리고 지문 자체도 좀 분량이 좀 많이 이렇게 늘어난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아주 쉽게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공부 좀 해야 된다. 긴장감을 좀 줬던 시험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점 문항.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수능 한국사는 3점이든 3점 아닌 쉬운 문항으로 배치됐던 이게 점수 간의 어떤 난이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유의미한 그런 문항들이 있었어요. 3점으로 배치된 것들 중에서 난이도 좀 올라간 것들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발의 영광탑, 덕수궁, 문제 보신 분들은 이게 새록새록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송강사 이런 문화사적인 요소들을 넣게 되면요. 한국사에서 문화사는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가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난이도에 굉장히 크게 이게 난이도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번 시험이 어렵게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결국 정치사 문제예요. 우리가 늘 배우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13번의 조선 후기 경제 파트가 전형적으로 좀 쉽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상평통보를 제시한다든지 대동법을 제시한다든지 좀 쉽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 농민층의 분화와 관련된 사회사의 조금 디테일한 사료 그리고 이제 그걸 연결시켜서 선지 대동법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13번에 갑자기 이제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주제에 해당되는가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공부를 조금 얕게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데서 점수가 다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번 이제 민주화 운동 전형적으로 나왔고 19번 한일국교 정상화 문제 이제 현대사 파트는 좀 고정되어 있죠. 20번 문항이 또 조금 어려웠죠. 20번 문항에서 보통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거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당시 이제 노태우가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보여졌던 여소야대의 어떤 정치적인 현상과 그다음에 이 남북관계 선지를 연결하는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답률도 가장 높게 나왔고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도 높게 느껴졌던 그런 문항이 20번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그 시험을 치르고 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선 중요한 거는 그 6평과 9평을 기준으로 잡는 거, 그리고 이제 전년도의 수능을 기준으로 잡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력평가에서 내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막 너무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9평도 좀 너무 쉬웠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공부 조금은 그래도 한국사 신경을 쓰고 들어가야 된다. 라는 정도의 마음가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비중은 비슷했어요. 근데 4번까지 전근대사가 끊어졌죠. 그래서 전근대사 4문항밖에 출제가 안 되나 했더니 이제 뒤에 갖다 붙었습니다. 전근대사가. 그래서 총 6문항 출제가 됐어요.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사 하나, 고대 하나, 고려 2개, 조선 2개 이렇게. 그래서 조선은 정치사 하나, 그다음에 경제사 하나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근현대사 14문항. 그래서 흥선대원군 파트부터 이제 보통 출발을 하는데요. 흥선대원군도 보면 그냥 바로 답짓게끔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사료가 조금 여러분들 생각 좀 한번 해보게 하는 그런 사료로 등장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난이도를 느낄 때. 그래서 이제 국권피탈 가정까지 5문항,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5개, 그 다음에 현대사 4문항 정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요 중상인데 수험생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체감적으로 한 상 좀 어려웠다,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제 오답률 쭉 한번 보게 되면요 70%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까지의 오답률을 보게 되면 60%가 넘고 40%가 넘는 게 10문항이 남짓 나와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많이 어렵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면은 제가 중간중간 설명드린 거 요거 20번 문항 어렵게 느꼈고, 그 다음에 신간의 같은 거 요것도 요거 맞춰야 돼요. 신간에는 뭐 잘 등장하는 주제인데 이 사료를 좀 앞에 이렇게 서두를 좀 어렵게 깔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뭘까 이러면서 좀 두려워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울 전형적인 문화사 문항 하나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 좀 공부 여러분들이 사실 잘 안 해요. 정치사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답률 나올 수밖에 없는 좀 파트에 해당이 되고요. 경제사는 맞춰줘야 되는데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온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을사늑약도 사료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너무 이제 단순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좀 이렇게 많이 틀리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이해의 기반을 통해서 한국사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상에서 난이도 상 이렇게까지 보는데요. 근데 여러분 막상 이제 제가 문항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볼 텐데 공부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막상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부 다 기본 개념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요번에 이제 수능 한국사 대비는 어렵다고 느낄 뿐 어렵지는 않아요. 실질적인 난이도가 뭐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좀 한국사 너무 안 한다.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쓰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저한테 선생님 더 짧은 거, 강의 더 짧은 거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요구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사에 투자하는 시간 자체를 아주 적게 드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학평을 통해서 조금은 한국사에 신경을 쓰고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기본 개념 잘 숙지하면 된다.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천마총 요거 압축 개념 10강짜리 있고요. 그래서 이거 10강짜리 들으면 이렇게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을 때 이런 난이도에 의해서 나의 점수가 한국사는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다 있습니다. 이 10강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나는 1, 2등급까지 바라지 않는다. 전체적인 흐름 통해서 나 뭐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준만 맞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요 전략 특강을 2강 가지고 같이 좀 여러분들이 교재랑 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모의고사도 2회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직 뭐 여러분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충분해요. 한국사 충분히 몰아서 압축적으로 공부해도 1, 2등급 나오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점수가 너무 낮아졌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마시고 지금부터 또 조금 신경을 써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요. 문항 하나씩 하나씩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이신문항 전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해 봅시다. 자, 2023학년도 고3 학생들 학력평가 문제지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10월 12일 날 시험을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한국사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하면 여러분들이 참 이 시험 시간을 버티는 것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딱 이렇게 봤을 때 문항을 만났을 때 내가 낯선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막 사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겁먹지 마세요. 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 안에서 나온다 이렇게 잡고 가셔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더 긴장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막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한국사 안에다가 좀 다채롭게 담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1등급, 2등급 그리고 원하는 뭐 3, 4등급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1번부터 문항 한 번씩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 미리 체크를 좀 했습니다. 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신석기 이렇게 잡고 가셔야 되죠. 자, 1번은 힌트 많이 줘요. 여러분들 점수 따라고 주는 거기 때문에 빗살무늬 토기, 간석기, 조개더미 이런 것들 다 신석기 중요 키워드가 되겠죠. 자, 화백회의에 참가하기, 화백회의 신라 귀족회의죠. 신라 귀족회의. 자, 움집이네요. 정답 2번이 되겠고, 상평통보 요것도 잘 나옵니다. 조선 후기 경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활발하게 유통되었다. 자, 그 다음에 철제 무기가 등장을 했네요. 그럼 철기로 넘어가겠죠. 자, 고인돌보다 청동기 넘어갈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셨어요? 2번 문항 영광탑.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화사적 요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정치사 쪽으로 연결된 거예요. 문왕 발의 무왕이냐 문왕이냐, 왕의 업적 자체를 디테일하게 묻지도 않아요. 이거는 어디다? 발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팔조법 고조선 훈민정음 뭐 안 적겠습니다. 훈민정음 조선 세종, 그죠? 팔만대장경 고려 몽골 침입기, 그다음에 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 22담로 얘기하는 거고요. 백제 무령왕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자,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3점으로 배치했고요. 순서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조금 이 순서 자체가 디테일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몽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거란과 몽골 주고 여진 고르게 하면은 이건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그런 문항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거란과 여진 요 사이를 조금 디테일하게 물었다. 그러니 뭐 이것도 오답률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선지 배치를 보세요. 1차 수신사, 이게 어느 시점에 나오는 거예요?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인조 이야기 나오고 뭐 선조 이야기 나오고, 조선시대 전쟁사, 요건 호란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삼별초가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겼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몽골 항쟁, 몽골 대몽 항쟁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라고 했는데 이거 고대 파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북쪽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그래서 설령 이게 잘 안 들어왔었어라고 해도 이거는 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만듭니다. 난이도를 올려도. 그래서 거란 침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북방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이제 압록강에서부터 동해안 도련포까지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고요. 그다음에 고려의 수도가 어디죠? 개경 주변으로 이렇게 나성을 에워싸서 방어하는 체제를 구축했다는 거, 이런 것들 전부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자료에 나타난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나올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쟁사 물어보면 조선 파트로 들어갔을 땐 2개, 호란 아니면 외란, 이거 2개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주면 이건 쉽게 나온 거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곽재우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오답률이 확 올라가요. 이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의병장, 최초의 의병장, 곽재우까지 이 임진왜란하고 연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우리 명나라가 지원에 나서줬다. 그래서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위화도 회군 이성계 조선 초정, 고려 말에서 이제 조선 초의 정치적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족산성 이제 꼼꼼하게 안 외우면 이런 것들이 낯설겠죠. 그러나 이걸 선택지 분석을 못해도 이렇게 연결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병인 양요, 양헌수의 부대가 뭐 활약했다,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신집권자가 강화도로 천도를 결정하였다라고 했을 때 강화로 간 거 이거 몽골 침입기. 그 다음에 13도 장이군 서울 진공작전. 자, 이거는 정미 의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5번. 자, 5번에서 이제 갑자기 이런 독립운동사 비폭력 저항운동이 나와가지고 아, 정근대사는 여기에서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더 배치가 됐어요. 자, 이거 뭐 뻔하죠? 비폭력 저항운동.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뭐예요? 3.1? 여러분 이거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만세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무기 들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요거 고르면 뭐 뻔하잖아요. 정답으로 연결되는 거 요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다. 그렇죠. 이 만세운동에서 전 민족, 우리의 민족들이 다 거족적인 이제 이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들을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의 기구가 뭐냐? 그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배고인 사건 신민회 해산이 됩니다. 신민회 회원 105명 잡아들이면서 해산이 되죠. 그 다음에 독립협회, 독립협회. 그 다음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 당하였다라고 했는데 을사늑약 이후 상황이죠. 그 이후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자, 국가 재건 최고회의의 의장이 누굴까요? 박정희. 그래서 이렇게 5.16 군사정변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택지 5번 선택지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잘 나와요, 선택지로. 자, 그 다음에 6번 보실게요.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문화사로 신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쫘라락 펼쳐지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 낯선 그런 문항이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에서 나온다. 자, 가정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한국사는요, 그런 어떤 그 정치사적, 문화사적 이슈를 이렇게 신문기사 형태로다가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는 다채롭게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주 기본 개념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즘 이슈가 되는 걸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아요. 문화재청은 가의 외교 공간으로 쓰이다가 일제강점기에 철거되었던 덕수궁 동덕전을 재건하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 뭐 근대 시기 때 벌어졌던 외교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전시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신문 기사로도 많이 뜨고 있어요, 근래에. 자, 이 가 정부의 활동. 그러면 여기에 이걸 외교 공간으로 썼대요. 그리고 서양 열강과 대등한 근대국가 시점이래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제2대 황제 순종 무렵이네요. 즉위식이 열린 장소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걸까? 이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경운궁. 아관 파천 이후에 경복궁에서 을미사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운궁으로 그러니까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이곳으로 와서 외교적인 어떤 그런 적극적인 정책을 또 펼치죠. 고종이. 그래서 이거는 뭘까? 대한제국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덕수궁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연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번. 그러니까 경복궁이 무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1번 주자감, 주자 많이 주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이거 학교다, 교육기관. 그러니까 어디 교육기관이냐? 발해. 고려는 감작국이잖아요. 국자감. 자, 그다음에 2번 광무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고종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죠. 구본신참. 자, 그다음에 3번 통미기무함은 제가 그래서 강화는 통무가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강화 통무 뭐 굳이 이렇게 연결시킨 이유가 뭘까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난 직후에 요 기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개화총괄기구 강화 통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하였다. 이거 임시정부죠. 자, 5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이 선택지는 뭐 잘 등장할 겁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뭐 여기에 이 외에도 제가 지금 친 거 외에도 뭐 최익현의 상소, 그래서 하야됐고 탄핵당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가지고 제가 권력,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10년이면 그 기운이 다 한다고 했어요. 건불 10년, 10년 못 간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게 앞에 딱 첫 문구로 등장했어. 권력을 잡은 10년 동안. 그래서 1863년에서 73년, 이 10년을 가리키면 이거 딱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야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 토목공사 나온대요. 이거 만약에 적어라 라고 하면 뭐예요? 경복궁 중건이죠. 이거 많이 이제 백성들의 원망을 샀다. 가 인물에 해당되는 거 뭐냐? 앞에 조선 후기에 세도 정치기, 삼정의 문란, 이걸 개혁했던 게 흥선대원군. 잘한 것도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호포제. 그래서 군역을 매기는 데 있어서 신분 가리지 않는다. 신분이 웬 말이냐, 다 동등하게 걷는다. 집집마다 걷는다. 요거 2번. 그다음에 국학, 이런 거 잘 연결해서 공부하셔야죠. 주자감, 발해, 국자감, 고려, 그다음에 국학은 신라, 신문화 이렇게 됩니다. 갑신정변 주도하였다. 갑신정변 이후 상황이죠. 노비양건법, 요거는 고려, 광종.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민왕, 고려 공민왕 시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자, 자료에 나타난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제 문항이요. 이번에 이제 10월 학평의 문항 느낌이요. 수능은 좀 심플하고 이렇게 뭐 캐릭터 사람 등장해가지고 좀 아주 쉽게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단박에 그냥 그 말풍선 하나에 키워드가 그냥 쏙쏙 드러나도록 이렇게 문항 구상을 했는데 지금 보세요. 8번도 그렇고 10번도 그렇고 7번도 그렇고 심지어 흥선대원군 문제도 그렇고 사료를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나가서 이게 뭐지? 어떤 시대 상황이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게끔 문제를 출제해서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좀 긴장하고 한국사 공부해라. 자, 8번. 자, 교주 최시영, 그리고 손병희, 그리고 뭐 이제 북접, 남접. 요게 빠졌네요. 이렇게 넣읍시다. 요거 여러분들 키워드 체크하기가 좋죠? 전봉준. 그럼 이거 동학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조선 책략의 내용을 분석한다 라고 했는데 뭐 이 조선 책략과 관련해서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연결되는 개항 초기의 상황 이런 것들 떠올리면 좋겠고, 그 다음에 2번 조선 형평사, 이거 백정의 문제죠. 백정의 신분차별 폐지 운동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축업자들, 그리고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의 목적을 살펴본다. 을사늑야 부당하다 라고 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 파견했다는 거 좀 뒤식이죠. 근데 이거는 우금치 전투, 여기서 결국에는 완전하게 2차 봉기까지 깨지게 된다. 정답 4번이죠. 삼정이 정청이 설치하게 됐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기구가 삼정이 정청이구나. 요렇게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오답률 3위에 해당됐던 거 문화사는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나 문화사 어차피 이것까지 맞출 생각 없다 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과감하게 그래 제껴라 뭐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자, 9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을 때 송광사, 수선사 결사 이 정도. 그러니까 불교계의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주도했느냐 라고 했을 때 진울. 그래서 고려시대는 의지를 불태워서 뭘 했어야 됐냐면 불교계에서 교와 선을 통합하는 운동을 이렇게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래서 이 의지의 인물 승려가 누구였냐면 하나가 의천이었고 하나가 진울이었습니다. 근데 의천 같은 경우는 교종을 기반으로 해서 선종을 끌어안는 형태로 갔어요. 그래서 교관겸수라든지 이런 것들 나왔고, 진울 같은 경우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끌어안는 형태로 통합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도노점수, 정해쌍수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까지 안 갔고 정답 5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죠. 자, 삼국사기 김부식, 서경천도 묘청,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물의 수용을 주장하였다. 우리가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이들의 문물을 수용하고 배우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선 후기에 갔을 때 이제 북학파, 실학자, 뭐 개화 세력들 이제 연결되죠. 나중에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왕후천축국전, 뭐 이거는 해초, 신라시대 승려, 해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0번 오답률 5입니다. 맞춰야 돼요.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 미술진 조약. 근데 이제 이게 읽기도 싫었어. 그죠? 앞에서부터. 근데 쭉 보니까 이렇게 찾으면 돼요. 여러분 있었어요. 이거 여러분도 아시는 거. 외교권 빼앗았다. 이거 울산의학인 거 알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 이제 이런 것들이 높게 나온 거는 여기까지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여기 앞부분에서 좀 혼동이 되다가 내가 알고 있는 문항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공부를 여러분 이게 이제 한국사가 아무리 쉬워도요. 그러니까 공부를 이렇게 얕게 하게 되면은 문항이 조금만 올려졌을 때 이 점수가 확 떨어지고 근데 공부를 한국사가 난이도가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라고까지 공부를 한 친구들은 난이도에 대한 어떤 그 타격을 크게 받지 않아요. 뭐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 뭐 한국사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밑줄 친 조약의 결과 옳은 거. 그럼 쭉 보게 되면 통감부가 설치가 됐다. 정답 1번이에요. 자,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일본 승리했을 때, 그래서 이제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가져가니까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간섭을 하게 되죠. 자, 3번 미국의 보빙사가 파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미 수호통상조약 맺고 난 다음에 답방의 형식으로 보빙사가 갑니다. 자, 그리고 부산 등 3개 항구가 개항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는 강화도 조약. 강화도 다 개항기 초기의 상황이네요. 강화도 조약. 메가타가 재정 고문으로 고문 정치를 했었던 거. 이거는 1차 한일 협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차 한일 협약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을사늑약.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가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뭐 대영국인 배설이 누구가? 근데 이렇게 봤더니 줬어요. 여기에 해설을 발행인 베델, 그죠? 한국명 배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기탁과 함께 자, 이게 뭐예요? 이거 신문 중에서도 랭킹 1위로 잘 나오는 신문이 나온 거예요. 대한매일신보.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들을 이 대한매일신보가 많이 지원을 해줬다고요. 그 이유는 일본하고 영국하고 동맹을 맺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걸 운영하는 인물이 영국인 베델이 껴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일본이 이렇게 간섭을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방문국 문국에서 발간되었다라고 했는데 앞에 그러면 한성, 이게 관보의 성격을 띄어요. 그래서 한성, 순보나 주보 이런 것들 나오고요. 최초의 순 한글 신문과 뭐 그다음에 영문판도 나왔던 신문이죠. 독립신문, 독립협회 독립신문, 분화로드 동아일보. 이거는 시험 꼼꼼하게 나오면 막 이렇게 연결짓고 하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 여러분들한테 구분하게끔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구나 넘어가면 됩니다. 이승만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는 선지예요. 경향신문. 넘어갈게요. 자, 12번 밑줄 친 선생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밌게 출제를 했죠. 메타버스 고적 탐방 말판놀이로 이렇게 꾸며서 문제 출제했는데 선생님이 참관한 잡지 어린이의 부록으로 나온 거래. 우리나라 고적을 어린이에게 알렸다. 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날, 제정, 소파, 방정환 선생님 찾으면 되겠고 요 어린이날은 어디에서 비롯했다? 동학이 개편된 게 천도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 천자 붙으면 동학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왜 인내천 있잖아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심지어 누구도 어린이조차도. 그래서 요 천도교 소파 방정환 선생님 중심이 돼서 이 소년에 이끌었다. 정답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북학이를 저술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학자와 관련된 내용이 선지로 들어온 건데 박제가
중심 문제가 되기는 어렵고요. 조선시대 문화사가. 영화 아리랑을 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운규 선생님 1920년대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말 큰사전 편찬을 추진하였다. 조선어 학회. 우리말 연구. 요 단체 잘 나오죠. 그리고 조선 건국 동맹 결성을 주도하였다. 잘 나옵니다. 여운형 선생님. 자, 넘어갈게요. 자, 오답률 4위인데요. 3점으로 배치가 됐고 좀 어려웠을까요?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이게 원래 조선 후기 사회사 파트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다. 수능 시험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같이 사료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은 체크가 되셔야 돼요. 만상이랄지 송상이랄지 그다음에 경강상인이랄지 내상이랄지 상평통포랄지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아 이거 조선 후기구나. 13번에 나와서 이게 어느 시대를 가리키나? 그렇게까지 안 갔을까요? 공부하신 분들 그렇게까지 막 혼동하진 않았을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대동법이죠. 이렇게 대동법으로 가야죠. 정답 2번 이렇게 됩니다. 조선 후기. 수능에서는 대동법 자체를 조금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해군, 대동법, 공인. 그래서 광대, 공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 공부합니다. 자, 노급이 폐지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노급 폐지 요거 신문항 고대죠. 신라 신문항. 그다음에 농지개혁법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 이제 해방 이후 상황이고요. 재헌국회. 전민 변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공민항 신돈.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면, 그다음에 북쪽에서는 양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공업화 정책을 실시했었던 거. 1930년대 민족말살 통치기, 40년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어려웠다라고 해도 선택지는 많이 벌어져 있어요. 여전히. 자, 그다음에 오답률 2위.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고 가면은 한문항은 그냥 무조건 맞출 겁니다. 왜냐면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신간회.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단결을 공고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가 단결해서 나타난 단체가 신간회예요. 그 중에서 그러나 우리는 기회주의자, 일본에 붙는 친일파, 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우리는 거부한다 라고 한 내용 담겨져 있는 거 신간회. 그러면 어디? 요거 정의에서는 사회주의 쪽에서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손 내밀어서 이제 요게 결성이 됩니다. 정답 3번이죠. 자, 만민공동회가 있고 관민공동회가 있어요. 자, 이거는 독립협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면 이거는 6월 민주항쟁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 직선제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9차 개헌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선제 합니다. 국민이 직접 뽑죠. 그래서 만약에 요구하였다 이러면 보통 6월 민주항쟁을 가리키고요. 만약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이승만 정부 시기의 개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두 가지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발췌 개헌 이렇게 떠올리시면 돼요. 개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였다라고 하면 1차 개헌, 발췌 개헌 떠올리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요구하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가까워요. 6월 민주항쟁을 가리킵니다. 전두환 정부 시기죠. 자, 조선 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삼았다. 의열단 이거 누가 썼어요?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보완회 정도 떠올리시면 되겠고 자, 15번 갈게요. 15번 독립운동사 파트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독립운동사 파트 공부할 때는 좀 힘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상 시험 문제는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독립운동사는 분명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싫어지지 않게끔 정도의 수준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일본군 봉오동 청산리 1920년대 홍범도 김자진 떠올리면 되겠죠? 그러면 가에 해당되는 거 1920년대 9개. 자, 사군육진 세종 6.25 현대사 홍건적 왜구 우왕좌왕 할 때 고려 말에 우왕좌왕 할 때예요. 그게 언제냐? 우왕창원 때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4번 무신정권과 하층민의 봉기 무신정권기 고려 넘어갈게요. 자, 16번
자, 다음 지침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 가장 적절한 거. 근데 다 나왔어요. 키워드 많이 줬어요. 징병 끌고 간다. 내선일체. 뭐 내지 그러니까 본국가 일제 본국가 조선은 한 몸이다. 그다음에 황국 신민이다. 제국 신민에게만 부과된다. 뭐 이런 표현들.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통치 시기다. 신사 참배. 1번. 자, 2번. 4.4 5.입 개헌에 분노하는 지식인. 하나 발췌 개헌, 하나 4.4 5.입 개헌. 그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 철폐하는 거. 이거 이승만 정부 2차. 좌우합작 7원칙, 좌우합작 운동이네요.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한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현대사. 그 다음에 유경공원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립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대 교육을 하는 곳이고 최초로 등장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886년인데 뭐 연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무렵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회사 령이에요. 폐지된 게 아니고 령령령이 나오면 이건 1910년대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17번. 다음 성명이 발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거.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와 이게 어느 시점에 해당이 되는 거냐 찾는데 조금 시간 걸리셨을 거예요. 쭉 보면 근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성과를 못 냈대요. 그리고 나서 우리끼리 단결하여 독립문제를 완성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된다. 이번에 내가 38선을 넘어서 평양에 온 것이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끼리 단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평양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거론되는 거예요? 남북협상.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 이제 실현될 것 같은 위기 상황에 봉착하자 김규 선생님 평양에 가셔가지고 뭐 김일성, 김두봉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를 거친 것이 이제 남북협상이죠. 그래서 시기는 굵게 나왔어요. 넓게 나왔습니다. 8.15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되죠. 자, 18번. 자, 밑줄친 요구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 쉬워요. 광주 시민 나왔잖아. 민주화 운동. 그럼 이거 뭐냐? 광주 5.18. 그러면 군부, 신군부 이렇게 붙죠. 정답 4번이고 정전회담. 이게 6.25. 치안유지법. 요것도 공부 좀 해보세요. 1920년대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독립운동가들 잡으려고 일제가 문화 통치를 펼치고 있는 그 와중에 치안유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탄압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13 헌법은 쉽게 바꾸는 게 아니야. 헌법 못 바꿔. 우리는 간선제 유지할 거야. 직선제 못 가. 그럼 보세요. 우리 아까 선택지에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게 언제라고요? 6월 민주항쟁이잖아요. 이거 6월 민주항쟁 관련. 6월 민주항쟁 관련. 자, 그 다음에 그 와중에 뭐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렇게 희생당했던 것들 또 이게 문항 속에서 구성돼서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자, 5번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시행해라. 왜냐면 이건 부정선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거는 4.19와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9번 자료를 많이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가 조인 후 악수하는 양국 대표 이렇게 했는데 한일 기본조약 이렇게 돼 있고 한일 회담 타결을 반대하는 뭐 유세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야당 쪽은. 근데 정부와 여당은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에는 체결시켰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 언제요? 박정희 정부 시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해당되는 거 유신헌법 아주 잘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의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 조금 좋은 측면, 빛의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1번 삼선 개헌을 단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삼선 개헌. 그래서 이거는 이제 69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선까지 가능하게끔. 그래서 정답 1번. 헌병경찰체 시행하던 이거 무단 통치기. 삼청교육대 이거 언제요? 정의사회 구현. 말은 좋죠. 정의사회 구현. 이거 누가 있어요? 신군부. 전두환 정부. 자,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
그죠? 요거는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성의 공업단지를 합작으로 추진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김대중 정부의 이제 햇볕 정책 이후, 그리고 최초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됐죠, 순차적으로. 자, 마지막 20번 오답률 1인데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3점짜리로 배치를 안 했네요, 이거는. 밑줄 친 합당이 있었던 정부 시기에 사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제 강의 중에서 천마총 조금 제가 꼼꼼하게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들어간 친구들은 이 20번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나는 그걸 공부해가지고 이거 맞췄다라고 하는 선생도 있을 테고, 또는 나 그 천마총 공부했는데 난 틀렸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러니까 같은 교재와 같은 강의를 듣고도 본인이 이제 숙지하는 거, 그 숙지한 정도에 따라서 이게 또 결과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고 교재를 준비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천마총 10강 안에서 이번에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이 학력평가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식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점수가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잘 나왔는데 이번에 잘 안 나왔어 라고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내가 복습을 한 번 더 해야지 내가 불안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부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줄 친 합당, 정부의 시기, 여소야대. 여당이 너무 적고 의석수 확보를 적게 한 거죠. 왜냐하면 노태우가 집권을 취임을 했지만 너무 근소한 차이로 취임을 했고, 그래서 여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너무 작고 야당이 차지하는 의석수가 크기 때문에 뭘 할 때마다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결국에는 여당의 주도로 3당 합당을 이루면서 이 상황을 극복한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마다 좀 일어나는데, 여기 노태우 정부구나. 그래서 남북 관계와 관련된 걸 선지로 연결을 시켰어요. 요렇게 문항을 이번에는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수능 직전에 시험 문제를 조금 쉽게 출제해서 자신감 좀 주면 좋았을 텐데, 한국사를 아니라지 말아라 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정답 3번이고요. 진보당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초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조봉암, 진보당을 이제 등록하려고 했던 걸 취소시킨 사건이에요. 평화통일론 이런 걸 주장했다라고 해가지고 취소됐던 사건이고,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는 그 대한민국 정부 과정기에 발생했죠. 7.4 남북공동성명, 박정희. 1차 남북 정상회담, 김대중, 햇볕정책.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준비 조금만 하시고 수능 시험 잘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